돈 없는 집안이라며 초라해 보이는 아버지 때문에 파혼당한 여자. 그런데 단 이틀 뒤 파혼을 선언했던 남자와 그의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제발 결혼해달라며 빌게 됩니다. 무슨 기막힌 숨겨진 반전의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이 얘기를 듣고 있나요? 동네를 적어주시면 저도 그쪽으로 인사 남길게요. 감동적인 인생의 교훈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서울 외곽 낡은 골목길, 저녁 7시, 호텔 예약팀에서 하루 종일 시달린 정가은이 터덜터덜 걸어옵니다. 29살 남들 보기엔 괜찮은 직장이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어요. 또 시작이네. 가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동료들의 가족자랑 대회가 벌어졌거든요. 우리 아빠는 대학병원 과장이시고 엄마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야. 우리 아버지는 법무법인 변호사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어. 그래도 아직 자문일하시면서 가은은 그럴 때마다 샐러드만 뒤적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수예요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가은이 대학교 1학년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지금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더더욱 할 수 없었고요. 정가은 씨는 부모님이 뭐 하시는데 맨날 조용하네. 그냥 일하세요. 어떤 일? 회사원이야? 그런 비슷한 거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목재와 바니시 냄새. 아버지가 집 앞 마당에서 또 뭔가 만들고 계시는 모양이었죠. 아빠 왔어요. 정만수는 61살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등은 구부정하고 작업복은 톱밥과 페인트로 얼룩졌죠. 아내를 잃고 혼자 딸을 키운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가은아 왔냐? 회사에서 괜찮았냐?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걱정했어요. 네,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오늘 김미영이 귓속말로 중얼거린 게 들렸어요. 제 집안 배경 좀 이상하지 않아? 맨날 가족 얘기는 피하고 저녁 식탁에 앉으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꺼낸 얘기가 있었어요. 가은아, 내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는데 가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김도영의 어머니 말씀이시겠죠. 며칠 전부터 도영이 얘기했었거든요. 어머니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장소는 신라호텔 다이닝이라고 하던데 신라호텔. 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영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에서 동창회를 하는 분이었거든요. 진주 목걸이에 샤넬 재킷을 즐겨 입으시고 운전기사가 딸린 벤츠를 타시는 분이요. 아빠가 뭘 입고 가지? 정만수가 방에서 꺼내온 건 10년 전 할아버지 장례식 때 입었던 정장 한 벌이었어요. 어깨 부분이 좀 작아 보이고 색깔도 발에 있었죠. 이거라도 다시 맞춰야 하나? 아니면 새로 사야 하나? 아버지의 선한 눈빛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빠, 가은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냥 안 오시면 안 될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정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죠. 내가 그렇게 창피한가? 그게 아니라, 아니다. 알겠다. 아버지는 정장을 다시 옷장에 넣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불도 꺼버리시고요. 그날 밤 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뒤척임 소리가 가슴을 찢었거든요.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무시받는 모습을 볼 수는 없어. 가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어요. 도영 어머니가 아버지의 거친 손을 보며 인상 쓰는 모습, 작업복 냄새가 날까봐 코를 찌푸리는 모습, 그리고 이런 집안과는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습까지.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셨어요. 일 좀 보고 와야겠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서요. 가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를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마음도 있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그 자리에 오신다면 정말 괜찮을까? 레스토랑 입구에서 나타난 건 정만수였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어색하게 넥타이를 맨 채로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정만수가 테이블에 다가오자 윤아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정만수의 거친 손, 해진 정장, 그리고 몸에서 나는 은은한 목재 냄새까지 모든 게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아, 아버님 오셨네요. 도영이 어색하게 일어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정만수입니다. 정만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윤아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악수도 하지 않았죠.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만수가 자리에 앉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음식 주문하시겠어요? 웨이터가 다가왔지만 윤아자가 손을 내저었어요. 저희는 이미 주문했고 아버님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뭘 드시겠어요? 메뉴판을 정만수 쪽으로 밀어주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이 레스토랑은 좀 비싸요. 스테이크가 15만 원, 랍스터가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괜찮으실까요? 정만수는 메뉴판을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딸 상견례인데 뭘 못 먹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윤아자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허세 부리네라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아버님, 어떤 일 하신다고 하셨죠? 작은 목수 일합니다. 목수요? 윤아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네, 남의 집 고치고 가구 만들고 그런 일이죠. 아, 그런 일을. 윤아자는 노골적으로 코를 찌푸렸어요. 그럼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어머니, 도영이 또 말렸지만 윤아자는 계속했어요. 뭐 어때?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도영이 결혼하면 처가 도움도 받아야 하는데. 정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놀고 그날그날 다르죠. 그럼 한 달에 얼마나? 글쎄요. 많을 때는 200, 적을 때는 50? 200만 원이요? 네. 윤아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시작했죠.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결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영이는 대기업 다니고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처가에서 도움은커녕 오히려 부담이 된다면. 가은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하지만 정만수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계층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도영이 아버지는 의사고 서로 어울리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만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그런데 부인, 돈이 사람을 만드는 건가요? 뭐라고요? 제가 보기엔 부인께서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요. 윤아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저한테 설교하시는 건가요? 설교가 아니라 궁금해서요. 돈이 많으면 좋은 사람이고 적으면 나쁜 사람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제가 가난하니까 제 딸이 부인 아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윤아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만수가 너무 직설적으로 핵심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오해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뜻이... 그럼 어떤 뜻이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정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가난하고 계층이 다르니까 안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제가 못생겨서 아니면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윤아자는 점점 더 당황했어요. 정만수가 예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아버님, 지금 저를 곤란하게 만드시는 건가요?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죠. 왜 안 되는지.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인가요? 제 딸이 부인 아들을 사랑하고 부인 아들도 제 딸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죠? 윤아자는 이제 화가 났어요. 아버님,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뭘로 해요? 돈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나요? 부인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다 알겠는데 왜 돌려서 말씀하세요? 정만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당신 같은 가난한 사람과는 우리 아들 결혼 못 시키겠다고. 아버님, 도영이 황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아자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거든요. 지금 저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무시요? 처음에 저를 무시한 건 부인인데요. 정만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부인께서 처음부터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셨잖아요. 악수도 안 하시고 메뉴 가격 일부러 말씀하시고 그런 게 무시 아닌가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가은은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됐어요. 이렇게 나가면 정말 결혼이 틀어질 텐데 윤아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상대방이 기죽어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기 마련인데 이 남자는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있었어요. 아버님, 지금 저한테 버릇없이 굴고 계신 건가요? 버릇없다고요? 정만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부인이 저한테 한 말들을 그대로 돌려드린 건데요. 그게 아니라, 그럼 부인은 저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저는 부인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윤아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것 참, 아버님 참 독특하시네요. 독특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인이 무시해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정만수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윤아자에게는 더 화나는 일이었죠. 아버님, 지금 저를 가지고 놀고 계신 건가요? 놀다니요.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요. 그때 도영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어머니께서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사과드려야겠네요. 정만수가 윤아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인,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뭐요? 부인께서 지금까지 저한테 하신 말들 중에서 기분 나쁘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었나요? 윤아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와 경멸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기분 나빠하면 안 되나요? 그건, 혹시 제가 가난하니까 기분 나빠할 자격도 없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윤아자가 소리쳤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모두 돌아봤죠. 그럼 뭔가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정만수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윤아자에게는 더 자극적이었죠. 아버님이 너무 따지시는 것 같아서. 따진다고요? 저는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본 것 뿐인데요. 가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왜?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만수가 딸을 바라봤어요. 이 부인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 그래도 가은아, 내가 부끄러운가?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가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만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렇구나. 너도 나 때문에 창피한 거구나. 아빠, 그게 아니라. 아니다. 알겠다. 정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인, 걱정 마세요. 제가 이 결혼 반대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윤아자가 깜짝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전개였거든요. 우리 딸이 이런 집안에 시집가서 평생 무시당하며 살 순 없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인 같은 분이 시어머니면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인은 평생 우리 딸을 그 집 딸이라고 부르실 텐데 윤아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말씀 잘 듣는 효자 같은데 평생 어머니 편만 들겠죠. 도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님. 그럼 뭔가요? 지금까지 어머니 말씀에 한 번이라도 반대하셨나요? 도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보세요. 이미 답 나왔잖아요. 정만수가 가은을 바라봤어요. 가은아, 일어나자. 우리 집에 가자. 아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 없어. 우리가 뭐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니고. 윤아자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지금 저희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무시요? 정만수가 돌아봤어요. 부인이 먼저 무시했잖아요. 이제 와서 무시당하는 게 싫으시다고요? 그건 부인, 세상은 공평해요. 남을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정만수가 웨이터를 불렀어요. 여기요, 계산서 주세요. 아버님, 저희가. 됐어요. 제가 낼 거예요.
부인한테 신세질 순 없죠. 윤하자가 비웃었어요.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한 끼가 20만 원 넘게 나올 텐데요. 걱정 마세요. 그 정도는 있어요. 정만수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검은색 카드였죠.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23만 원이었어요. 정만수는 담담하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결제가 완료되자 윤하자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그 카드, 네, 그거 혹시 블랙카드 아닌가요? 정만수가 카드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 이거요? 그냥 카드예요. 하지만 윤하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 카드는 연소득 10억 원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였거든요. 잠깐, 아버님 혹시, 하지만 정만수는 이미 가은의 손을 잡고 일어나고 있었어요. 부인, 오늘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부녀는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남겨진 윤하자와 도영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죠. 지하철에서 집으로 가는 길, 부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전동차의 규칙적인 소음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아빠, 저 때문에 결혼이 틀어진 것 같아요. 가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틀어진 게 아니야. 원래부터 안 될 일이었어. 하지만 가은아, 너 정말 그런 집안에 들어가고 싶었냐? 정만수가 딸을 바라봤어요. 그 여자가 시어머니라면 넌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해.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냐? 가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야. 엄마 말에 꼼짝도 못하는 마마보이와 결혼해서 뭘 하겠니? 도영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 한 번이라도 너를 지켜줬나? 가은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도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편에서만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가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빠, 그 카드, 응? 블랙카드 맞죠? 정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어떻게 그런 카드가 있어요? 그거 연소득이 엄청나야 발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은아, 정만수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숨긴 게 있어. 뭐요? 오랜 시간 장사하며 많이 커졌어. 가은의 눈이 커졌어요. 얼마나요? 인테리어 회사 운영에 직원이 100명 정도 되는. 뭐라고요? 가은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아빠가 회사 CEO예요? 응, 정확히는 대표이사지. 세상에,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정만수는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너 초등학교 때 기억나냐? 아빠가 작업복 입고 운동회 갔을 때 가은도 기억났어요. 정말 창피했었거든요. 그날 넌 울면서 말했어.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고. 아빠, 그때부터야. 아빠가 너한테 부담이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지. 하지만 지금은 성공하셨잖아요. 성공했어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빠 덕분에라는 소리 듣는 게 싫었거든. 가은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생각해 주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빠, 그럼 오늘 그 사람들한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해? 그럼 그 여자가 갑자기 태도 바꿀 텐데. 정만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아. 돈 보고 태도 바뀌는 사람들 말이야. 그때 가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영이었어요. 받지 마. 정만수가 말했지만 가은은 전화를 받았어요. 가은아, 어디야? 집에 있어요. 나 지금 갈게. 우리 얘기해야 해. 무슨 얘기요?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셨어. 가은은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블랙카드 보시고요. 그건 역시 그렇네요. 가은아, 그게 아니야. 어머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셔. 진심으로요? 아버지가 가난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도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도영 씨, 오늘 정말 실망했어요. 뭐가?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니가 저희를 모욕할 때도 가만히 계셨고, 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도영 씨는 평생 어머니 말씀만 들으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지금이라도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아버지 직업이나 돈과 상관없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그건 역시 못하시는군요. 가은이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도영이 급하게 말했어요.
가은아, 아버님이 정말 어떤 회사 대표시냐? 역시 그것만 궁금하시는군요. 가은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잘했어. 정만수가 딸을 안아줬어요. 그런 놈과 결혼하면 평생 후회해. 아빠,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를 무시할 때 화가 났어야 하는데 오히려 아빠를 부끄러워했어요. 괜찮아. 넌 잘못 없어. 아니에요. 저도 결국 그 사람들이랑 똑같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니까. 정만수는 딸이 깨달은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도영은 계속 전화했지만 가은은 받지 않았어요. 윤아자도 몇 번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가은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저 결혼 안 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가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굳이 아버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김미영이 다가왔어요. 가은아, 진짜 괜찮아? 어제 상견례 어땠는데? 잘 됐어요.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요. 뭘?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김미영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가은의 표정이 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부녀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아빠, 앞으로는 숨기지 마세요. 뭘?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저도 이제 자랑하고 싶어요. 정만수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드디어 진짜 성장한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가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동료들의 가족 자랑이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게 됐죠. 정가은 씨는 정말 신기해. 요즘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여? 김미영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까워. 좋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진짜 사람 됨됨이를 보는 사람이요. 가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굳이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부장이 가은을 불렀어요. 정대리, 큰 프로젝트 하나 들어왔는데 내가 담당하면 어떨까?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우리 호텔 전체 리모델링 들어가. 국내 최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맡게 됐는데 담당자가 필요해. 어느 업체인가요? 정만수 인테리어라고. 대표가 정만수 씨인데 업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이래. 가은은 놀란 척했어요. 아, 그런 분이 계시는군요. 응, 내일 첫 미팅이 있을 예정인데 내가 우리 쪽 담당자로 참석해. 네, 알겠습니다. 가은은 설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절대 아버지와의 관계를 티내면 안 되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회의실에 들어선 정만수를 본 동료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와, 정말 카리스마 있으시네. 나이는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여. 가은은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안녕하십니까. 정만수입니다. 저희 호텔 담당자 정가은 대리입니다. 부장이 소개했어요. 정만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가은은 아버지의 전문적인 모습에 새삼 놀랐어요. 정말 자신의 분야에서는 최고였거든요. 이번 인테리어의 핵심은 고객의 편의성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해야 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 그게 저의 철학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만수가 가은에게 말했어요. 정 대리님, 혹시 시간 되시면 현장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둘은 호텔 곳곳을 돌아다니며 공사 계획을 세웠어요. 다른 직원들이 없는 곳에서 정만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프로네. 아빠도 정말 멋있어요. 왜 이런 모습을 숨기셨어요? 이제 숨기지 않을게.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해 주니까. 그때 가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영이었어요. 받지 마. 정만수가 말했지만 가은은 전화를 받았어요. 가은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왜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셔. 그리고 나도 정말 미안해. 도영 씨,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가은아, 내 아버지가 이번에 롯데호텔 인테리어를 맡은 정만수 대표님 맞지?
역시 그것만 궁금했던 거였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요? 그럼 갑자기 태도 바뀔 텐데. 그런 게 아니야. 도영 씨,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지가 그냥 목수였다면 지금도 저와 결혼하고 싶었을까요? 도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역시 그렇네요. 도영 씨도 결국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가은아, 저는 이제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는 사람과 만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가은이 전화를 끊자 정만수가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딸. 이제 정말 속이 시원해요. 며칠 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가은은 현장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중에는 정만수 회사의 젊은 건축가 민준도 있었죠. 정 대리님, 정말 꼼꼼하시네요. 민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도 정말 실력이 뛰어나세요. 정만수 대표님 밑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가은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어떤 점에서 존경하세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람됨됨이요. 직원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시거든요. 가은은 민준의 진솔한 모습이 좋았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진가를 아는 사람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가은과 민준은 함께 야근을 하게 됐어요. 정 대리님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예쁜 사람이요.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좋은 기준이네요. 민준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돈이나 지위보다는 사람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은은 민준의 답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진실한 사람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가은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누구? 민준이라는 건축가요. 아빠 회사 직원이에요. 아, 박민준? 그 친구 괜찮은 애야. 실력도 좋고 인격도 훌륭해. 다행이에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그런데 너 혹시 내가 내 딸이라는 거 말했냐? 아니요. 절대 안 말할 거예요. 왜? 진짜 저를 좋아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저 자체를요. 정만수는 딸이 정말 성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가은과 민주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진가를 알아가게 됐죠. 정 대리님, 오늘 현장 점검 어떠셨어요? 민준이 물어보며 커피를 건네줬어요. 정말 완벽해요. 민준 씨 설계가 너무 좋아서 고객들이 엄청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사실 정만수 대표님께 많이 배운 거예요. 민주는 늘 정만수를 언급할 때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가은은 그런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었죠. 정 대표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세요? 네. 저희 회사에 어려운 직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실수에도 감싸주시고 정말 인간적인 분이에요. 가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니 정말 기뻤거든요. 그런 분이라면 가족들도 정말 행복하겠네요. 그러게요. 따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부러워요. 민준이 순수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가은은 더욱 확신이 섰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 대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함께 하실래요?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로요. 좋아요. 가은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계산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작은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둘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정 대리님은 어떤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전혀요. 아버지가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아버님은 어떤 일 하세요? 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죠. 작은 목수예요. 못지라는. 오, 그럼 저랑 같은 분야네요. 가은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민준의 진심을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가은 씨를 보면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일 거예요. 민준의 순수한 모습에 가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기회가 되면요. 며칠 후 공사가 거의 완료됐어요. 호텔 전체가 정말 아름답게 변해 있었죠. 정말 대단해요. 가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버지의 작품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정만수 대표님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민준도 감탄했어요. 그런데 정 대리님,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혹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준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물어봤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좋은 사람이요? 아니요.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요. 가은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럼 저와 사귀어 주실래요? 민준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네. 가은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은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민준 씨와 사귀기로 했어요. 정말 잘했어. 그런데 아직 제가 아빠 딸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왜? 진짜 저를 좋아하는지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정만수는 딸의 신중한 모습이 기특했어요. 언제 말할 거야? 좀 더 사귀어 보고요. 정말 확신이 들 때. 그런데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가은아, 나야, 도영이야. 또 왔네. 정만수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도영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찾아왔거든요. 가은아, 제발 한 번만 나와줘. 어머니도 함께 왔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셔. 가은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정해졌거든요. 도영 씨, 그만 가세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누구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가은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도영 씨도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와는 안 맞아요. 왜? 무엇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요. 도영 씨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마음을 봐요. 잠시 조용해지더니 윤아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은 씨, 저예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어머님께서 진심으로 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성공한 걸 알게 되셨으니까 달라지신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그냥 목수였다면 지금도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윤아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어머님은 평생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실 거예요. 가은 씨, 저는 이제 그런 분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부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 후로 도영과 윤아자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한 모양이었죠. 가은은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반년이 지났어요. 가은과 민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정 대리님, 오늘 우리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가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사 파티에 저 같은 외부인이 가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정만수 대표님께서도 호텔 담당자분들 초대하라고 하셨거든요. 가은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였죠. 그럼 가겠어요. 그날 저녁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정만수 인테리어 회사의 100명 직원들이 모두 참석했죠. 와, 정말 큰 회사네요. 가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네, 정만수 대표님이 30년간 일궈낸 거예요. 민주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무대 위로 정만수가 올라갔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여러분, 올해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만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정만수가 객석을 둘러보다가 가은을 발견했어요. 눈이 마주쳤죠.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서 더욱 기쁩니다. 가은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파티가 끝나고
민준이 가은을 정만수에게 소개했어요. 대표님, 제가 늘 말씀드린 호텔 담당자 정가은 대리님이세요.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정만수는 처음 만나는 척했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얘기만 들었어요. 가은도 자연스럽게 연기했죠. 민준이가 많이 도와드렸나 보네요. 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실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좋으시고, 그렇죠? 우리 회사 자랑이에요. 민주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대표님, 실은 정가은 대리님과 사귀고 있어요. 정말요? 정만수가 놀란 척했어요.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민준이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가은이 말했어요. 그런데 민준 씨, 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아버지도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주말, 민주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은의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너무 긴장돼요.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상복을 입은 정만수가 마중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다. 민준이 깊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민준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정만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민준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대표님이 여기에 왜, 혹시 정가은 대리님 아버님을 아시는 건가요? 네, 잘 알죠. 정만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바로 가은이 아버지니까요. 네, 민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가은 대리님이 대표님 따님이세요? 네,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준이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미안해요. 진짜 저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속이신 건가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속인 게 아니라 숨긴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가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만약 처음부터 제가 대표님 딸이라고 말했다면 민준 씨는 저를 어떻게 봤을까요? 민준은 할 말이 없었어요. 아마 다르게 보셨을 거예요. 더 조심스럽게, 더 계산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요? 진짜 그럴 자신 있어요? 민주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달랐을 것 같았거든요. 죄송해요. 정말 다르게 봤을 것 같아요. 봐요. 그래서 숨긴 거예요. 정만수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민준아, 화내지 마라. 우리 딸이 현명한 거야. 네, 요즘 세상의 진심을 확인하기 어렵잖아. 특히 돈이나 지위가 개입되면 더더욱.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이해해요. 그럼 괜찮아요? 가은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뭐가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줘서요. 민준이 가은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정가은 씨 자체를 사랑해요. 대표님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만수는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민준아, 하나만 물어볼게. 네, 대표님. 우리 가은이가 만약 일반 목수 딸이었어도 똑같이 사랑했겠니? 네, 물론이에요. 민주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정말요? 네, 저는 사람 됨됨이를 보거든요. 정가은 씨는 정말 마음이 예쁜 사람이에요. 가은은 눈물이 글썽였어요. 드디어 진짜 사랑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민주는 정만수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존경하게 됐고, 가은은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하는 모습이 기뻤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가은이 말했어요. 나도 그래.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민준 씨 감사해요. 뭐가요? 아버지를 존경해줘서요. 그리고 진짜 저를 사랑해줘서요. 민주는 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 그날 밤 민준이 돌아간 후 부녀는 함께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해요. 그래, 다행이다. 예전에는 아빠를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가은아, 그때는 내가 어렸으니까. 이제 다 컸잖아. 네, 이제 알아요.
정말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정만수는 딸이 정말 성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빠, 앞으로는 당당하게 사세요. 아빠는 정말 멋진 분이니까. 알겠어.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해 주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죠. 몇 달 후, 가은과 민주는 결혼을 발표했어요. 정만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됐죠. 결혼식 날, 정만수는 딸에게 말했어요. 가은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기억해.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야. 네, 아빠. 평생 잊지 않을게요. 가은은 진짜 사랑을 찾았고 정만수는 자랑스러운 딸을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둘 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였죠. 세상은 때때로 늦게 알아봐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사람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